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 병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월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는 것부터 사주 보는 순서는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또 음화는 음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정화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정화 음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내지는 등촉지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촉지광 서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태양화에 비유되는 그런 불과 그 다음에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장작불과 같은 것에 비유되는 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고요.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좀 강렬하고 매우 뜨겁고 빛도 굉장히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음화인 정화는 같은 화지만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빛도 부드럽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빛과 열 내지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의 빛과 열 이렇게 생각해 본다 라고 하면 역시나 병화가 더 뜨겁고 더 밝고 더 강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는 물론 밝기도 있겠고 열도 물론 있겠죠. 물론 이제 별빛이 뜨겁진 않죠. 달빛이 뜨겁진 않지만 또 정화를 달빛이라든가 별빛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그렇고 지상 땅 위에 있는 불로 놓고 봤을 때는 모닥불, 촛불, 가스불,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열기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는 원래는 병화가 더 뜨겁고 정화가 더 뜨겁지 않죠. 병화에 비해서.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태양빛은 뜨거워봤자 우리가 느끼기에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지만은 정화는 실질적으로 촛불을 손에다 대고 있으면은 손이 타죠. 살이 익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원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로서 음화인 정화보다 더 뜨겁고 더 밝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정화가 더 뜨겁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경금을 단련할 때는 병화인 양화보다는 정화인 음화가 금을 단련하는 공력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뜨거운 열을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태양화인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라고 하는 그런 특징, 즉 태양지화와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태양빛, 양화인 화의 빛과 열이 없다라고 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다. 즉 양을 대표하는 우두머리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임수칠살이 병화를 갖다가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보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수보양광한다. 수보양광 즉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게 되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더 뜨겁게 더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좋아한다. 오히려 자신의 빛과 열을 더 뜨겁고 더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이거를 수보양광이라고 하고 두 자로 줄이면 보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즉 양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태양지화와 같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보강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병화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은 사주 볼 때 사주 국세를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춘. 이제 봄 중에서도 초춘, 중춘, 그다음에 모춘 내지는 개춘으로 나누게 되는데, 대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묘월, 지금 묘월은 중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월은 봄 중에서도 이제 개춘, 늦 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봄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좋을 때가 바로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은 한 방향을 나타냅니다. 인, 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을 뜻하는 것이죠. 동방. 그래서 인묘진 동방은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목왕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인묘진 동방은 색깔은 청색,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동쪽,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인묘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으로 놓고 보게 되고요. 어떤 분이 목이 용신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북동쪽이라든가 정동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겠고, 토가 있는데 토와 목이 같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진방 있죠. 진방, 이거는 남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도 진방은 어디예요? 북동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방은 정동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진방은 남동 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응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목의 용신인 사람들은 청색을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이 목을 생겨주는 것은 수가 목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색깔을 논할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은 흑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청색, 목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은 청색만 좋은 것이 아니라 흑색, 검은색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검정색과 청색, 흑색만 쓰게 되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냄새가 나죠. 그래서 청색과 뭐예요? 흑색을 섞게 되면 이거는 곤색이라 그러나요? 약간 검은색이 나는 청색 같은 것,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흰색, 청색,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5가지 색깔만 놓고 보지 마시고, 색을 어떻게 섞어서 혼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색도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행은 목이 왕하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인성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인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은 인월과 묘월의 차이를 한번 살짝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인 안에는 이 안에 인중 병화가 들어가 있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도 있겠고, 묘 안에는 묘중 을목과 간목이 있긴 하는데, 묘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목만 있는 것이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 병화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 자체는 포태법 12운송으로 놓고 봤을 때 장생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목욕지. 그래서 물론 이제 묘월도 목왕절에 해당이 되고, 화가 약한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은 생조하는 것과 통근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는 묘월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월에 태어나서 인중인의 뿌리를 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인중 간목은 병화를 또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왕하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놓고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순수한 목에 생조만 받는 것보다는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인월과 묘월에 약간 차이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목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다.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일양이 시생을 하고요. 축월에 이양, 진월에 삼양, 또 묘월 되면 사양이 진기하는 그러한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월 가게 되면 5양, 그 다음에 4월 가게 되면 6양이 진기한다. 이 양이 진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한 그런 시절인데, 이때부터 양이 조그만 불씨와 같은 양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월부터 쭉 인묘진 사오 가는 동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5월 있죠. 5월
이 5월을 말합니다. 이 5월에 양이 가장 왕하고 이때부터 음이 가장 약하지만 이때부터 또 1음이 시생을 해서 미월에 2음, 신월에 3음, 6월에 4음, 그 다음에 술월에 5음, 그 다음에 해월에 6음 하면서 점점 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월부터 양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봄, 여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5월에 1음이 시생해서 점점 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거운 여름에서부터 조금씩 한기가 발생하면서부터 점점 겨울로 가면서 겨울로 가면서 날씨가 서늘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왕해지는 계절은 그래서 봄과 여름인 춘하절이 되는 것이고요. 춘하절. 그 다음에 음이 가장 점점 강해지는 그런 때는 가을과 겨울인 추동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묘진,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그런 왕할 때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왕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나눴을 때는 임묘진, 사오미가 양,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은 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이 징기하느냐, 음이 징기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자부터 자축, 임묘, 진, 사, 오까지가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5에서부터 신유술, 해자축, 해자까지, 그래서 음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의 생주를 받기 때문에 묘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7살 임수로서 수보 양광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묘에 이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거나 물이 많이 말라 있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라고 하는 것은 목에 의해서 설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월, 묘월, 진월은 수가 약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묘월은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거나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이 임수 7살이 약하지 않고 병화를 수보 양광해 줄 수 있다. 즉 유금과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으로서 7살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생살 내지는 제자 약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7살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슷한 말로는 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정관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뜻,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서 실살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뜻,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임수 7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7살을 생해주는 재생살 내지는 제자약살하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죠.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합니다. 음목, 양목으로 나눠죠. 예,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음목에는 뭐가 있냐면 천간으로 을목과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에 해당되는 목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목 내지는 지지로 인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는 것과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는 것은 같은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를 편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생화하죠.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양화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모왕자상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왕자상이고요. 비교해야 할 그런 개념으로는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왕한 반면 자식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왕자쇠하게 되면 이거는 마마보이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부모님도 잘 나가고 자식도 똑똑하고 씩씩하고 능력 있는 그런 걸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왕자상이라는 개념과 모왕자세라고 하는 개념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떤 집안 가게 되면은 부모님은 뭐 변호사 약사를 하는데 되게 부모님들이 되게 빵빵해. 근데 애를 보니까 약간 모질란 것 같고, 애기가 약간 뭐 게임만 하고 있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찌질하고 뭐 자기가 할 일도 못하고 맨날 부모님 뭐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옆집 사는 어떤 애는 부모님 역시 판사, 뭐 검사, 이렇게 어머니도 뭐 학교 선생님 잘 나가요. 근데 애기도 맨날 그 학교에서 반장하고 전교 회장하고 사회 활동도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활동, 뭐 친구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잘해요.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말했던 그런 아이는 약간 모왕자세, 마마보이 같은 그런 특성이라고 하면,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모왕자상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다시 병화가 인을 보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묘를 또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이 더 왕해지죠. 그러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이때는 목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모왕자세가 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모왕자상, 하지만 다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모왕자세가 돼서 목다화식 내지는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를 놓고 봐야지만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글자 한두 자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 사주,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세운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기룡화복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모왕자상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7살인 임수를 봐서 병화를 수보 양강해 주는 것이 일단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이제 진토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일간이 진을 보게 되면 토는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래 병진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죠. 제가 조만간 일주론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썸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게는 못하고 이 정도 화면에서 그냥 내용만 좀 충실하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일주론 강의를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강의 분량으로 해가지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특성만 얘기하면 뭐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또 일주론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일주론만 가지고 사주 보는 것, 이거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일주론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참고하는 개념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묘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 자체만 있으면 좋지 않지만 묘가 있게 되면 이건 준방합을 형성하게 되죠. 원래는 인묘진 이거는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왕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글자 하나 뭐 인이 없다든가 묘가 없다든가 진이 없다든가 하게 되면 준방합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됐든 묘가 됐든 진이 됐든 이 글자 중 하나는 반드시 월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왜냐하면 계절의 방합이라고 하는 건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다른 계절인데 인묘진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목이 조금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무리 묘진 준방합이 된다 하더라도 병화의 빛이 진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회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거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진이 있으니까 이거 자진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자진합하지 않고요. 묘가 중간에 있으면 오히려 자묘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묘형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물의 지형이다라고 해서 애가 싸가지가 없고 뭐 음란하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사주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긍정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사주 보는 기본 입장 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는 아직 얻지를 못했고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보강하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단지 병화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면 관성이기 때문에, 정관이기 때문에 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수보양강에서 병화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은 없다. 단 왕한 것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월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편제이죠. 편제인데,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묘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게 되면, 수가 있는데 금이 있게 되면 이 금은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제로서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병화 입장에서 금은 편제이면서 관성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재생살은 아니고 아까 말했던 재생관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자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요. 경금은 용신을 생겨주는 희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관과 재관에 다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초덕도 있는 것이고 명예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 이 상관이 뭐 재성을 생겨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간의 병화라고 하는 그 특징을 놓고 봤을 때, 병화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귀무강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병화가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건 상관이죠. 상관이 그냥 있는 상관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상관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좀 과단성도 있고 적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식신상관을 발해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상관이 아무리 병화의 기운을 설한다 하더라도 작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역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회귀무강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물론 이제 이것이 무토가 아니고 기토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사주 국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정리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게 되겠습니다. 무자시. 자, 병화일간은 신금일간과 더불어 자시가 됐을 때는 무조건 무자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자시가 올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강의 중에서 이 시두법이라고 하는 강의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무토가 아니죠.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양이 진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왕한 목이 병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수를 보게 되면 재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에 자수가 있겠고요. 시지에도 자수가 있습니다. 자진, 이 자수라고 하는 것, 진토가 자진합하죠. 이거는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뜻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삼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신자 하나가 없거나 뭐 진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두 글자씩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진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자가 있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진까지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글자 신자진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세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합이라고 하진 않죠. 원래 삼합은 홍어하고 그 다음에 묵은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말아줘서 홍어가 빠지면은 절대 홍어 삼합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시 설명합니다. 자, 돼지고기, 그 삶은 거 있죠.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어가 있어야 된다. 홍어,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묵은지가 있어야 돼. 묵은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홍어 이제 삼합이에요. 삼합.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홍어삼합이 되죠. 자, 신자진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홍어삼합 중에서 홍어가 빠지면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홍어가 빠지면은 묵은지에다 수육이 뭐 돼지고기 수육인 것이죠. 홍어삼합은 아니죠. 홍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단 여기서 이제 수육 하나가 빠진다라고 하면 묵은지가 빠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수육이 빠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이제 수육 홍어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돼지고기 빠져도 홍어가 있으니까 홍어 묵은지만 있어도 이걸 홍어 삼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준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삼합. 그렇죠. 여러분들, 홍어 하니까 이제 여기 홍어 사합도 있죠. 여기에 이제 막걸리 있어야 됩니다. 막거리가 아니고 막걸리까지 있으면 이제 홍어 사합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소주를 드실 분들은 이제 알아서도 하시고요. 자, 이거세요. 원래는 이 글자 세 글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진. 뭐 예를 들어서 인호술도 마찬가지고 인호술. 그 다음에 지금 신자진. 그 다음에 사유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해묘미. 이게 완전한 삼합인데 하나씩 빠진다라고 하면 준삼합이 되죠. 물론 이 가운데 있는 글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마치 홍어 삼합의 홍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준삼합 합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과 자가 있게 되면 자진 준삼합에서 수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뭐 수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왕해진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이 무자지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토가 있는 중에 무토, 기토가 같이 투출된다라고 하면 병화를 회강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화는 무토를 보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 무술시죠. 이렇게 되면은 진술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술충은 토가 더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간단히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하게 병화를 회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그런 생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진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건 지지에 있는 그러한 흙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올라와서 병화를 갖다가 심각하게 회강시키는 그러한 것은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자수, 일지에 있는 진토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병화를 충분히 수보 양광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뭐 기해시 같은 경우에도 기토로 있다 하더라도 시지에 있는 해중 임수를 능히 쓸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더 괜찮은 생시라고 하면 병진시라고, 이렇게 병신시죠. 병신시. 여기에 그러면 신금이 있겠고, 이 신금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글자,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또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신자진 수국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신진, 아까 말했던 준삼합, 뭐 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합력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그냥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보시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너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가보시가 됐을 때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그냥 뭐 가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생시가 어떤 생시냐에 따라서 좀 생시가 안 좋다 하더라도 대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태기를 볼 때는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이 금수운으로 가느냐 목화운으로 가느냐를 먼저 본 상태에서 생시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살펴보시고 오늘 비교 명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연주 을묘년 김효월 병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아까 금방까지 공부했던 2020년 3월 14일 토요일에 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 연은 경자년 김효월 병진 1의
명주가 되겠죠. 자, 같은 점 병화일간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명식을 보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사주 보는 방식 일간과 원령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그다음에 양화라고 하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 지화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대표하는 양중지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과 음을 나눴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목화를 양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금수를 음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목에는 간목, 을목이 있겠고 화에는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음보다는 양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음화인 정화도 있지만 양을 대표하는 것은 목화를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대표를 한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렬하고 가장 밝으면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것이고 이 병화라고 하는 빛과 열을 가지고 모든 만물은 태양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어내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인월, 묘월, 진월도 마찬가지고요. 4월, 5월, 미월 이렇게 목화가 왕한 봄 내지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즉 수보양광이라고 해요. 수보양광.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칠살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병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묘월이라고 하는 봄, 중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도 왕한 그런 계절이지만은 양으로 봤을 때 사양이라고 하는 것이 진기에 있는 1양, 2양, 3양, 4양, 5양 6양까지 진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단계 묘월이라고 하는 단계는 4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목이 왕한 목이 병화를 생주해주기 때문에 묘월의 병화 어떻게 돼요? 약할까요? 왕할까요? 당연히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한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사주로 봤을 때 이 사주로 봤을 때도 수는 임수가 없는 것이 약간 흠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정관인 자수를 받고 경금이 자수 관성을 생겨주니까 재생살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니까 그나마 재생살이 아니라 재생관이겠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지 자체에 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가 앉은 자리에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주론만 놓고 봤을 때 여명의 경우에는 앉은 자리에 정관 바른 남편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자 일주 여자들이 남편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것도 일주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사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봐야지 일주만 놓고 남편 덕이 있다 없다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 더 한번 살펴볼까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묘를 더 봤고요. 그 다음에 묘가 하나 더 있으면 이거는 인성이 빚게 하나, 둘, 세 개 되죠. 이 자체는 병화 일간이 묘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진이 있어서 준 방합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이건 뭐 토이기 때문에 뭐 굳이 목으로 크게 화한다라고 보진 않겠죠. 그래서 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모왕자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왕자상 이 정도로 보게 되는데 아까 요 강의 설명할 때 목이 한 점만 있으면 되는데 목이 여러 점 있으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냐면 자세라고 바뀐댔어요. 자쇠, 그죠?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약해진다. 반대로 이 사주가 마치 그런 거예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모왕자세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을묘까지 이렇게 되면 인성이 너무 왕한 것이고요. 자, 병자일주 남편덕이 있을지 알았는데 이 자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을 다시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성이 오히려 엄마를 더 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목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관성의 기운이 빠지게 되니까 이 일간 입장에서 인성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욕심이 많음으로 인해서 관성이 깨지는
관성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지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괜찮은 생시가 있겠죠. 생시를 본다면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 사주였을 때는 임진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도 제가 임진시 나쁘진 않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홍어사 말씀드렸죠. 자, 수의 본기 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은 아니더라도 원래 신자 진이죠. 이게 신자는 빠지더라도 두 글자만 이렇게 되면 준상합이 되죠. 그러면 이 진이라고 하는 토가 이 자를 보게 되면 수로 화하는 것이고요. 임수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관살도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능히 임수를 받아들여서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이 목이 왕에서 약해진다 하더라도 진을 보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수가 왕한 것으로 또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모왕자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 관성을 받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수보양광돼서 괜찮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사주 자체도 무자시라든가 특히 무술시 같은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광에서 밝아지는 것은 좋아한다 하더라도 토를 많이 봐서 회기무광, 병화, 태양의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 내지는 회광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자, 무술무자도 기축도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갑오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오가 되면 무술만큼 이 갑오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목도 많이 보고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한데 가장 필요한 것은 목도 왕하고 일간도 뭐 묘월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왕한 병화 자체를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거나 아니면 일지 자체에 있는 정관자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화가 치열해서 건조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의 명식은 자수가 용신으로 되는 것이고 금이 있어서 이 자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 희신이 되겠죠. 그래서 갑오시가 아니었고 만약에 병신시가 된다라고 했으면 이 사주는 괜찮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수에다가 신금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신자진인데 진이 빠진 신자수국을 하는 것이고 자, 요 신금 안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암장되어 있죠. 암장. 그러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물론 투출은 되지 않아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임진의 임수를 얻은 거하고 같은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임진시, 뭐 병신, 정유시는 좀 그래요. 좀 뭐 유금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수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 좋은, 물론 정유시가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공력으로 놓고 봤을 때 병신시가 정유시보다 낫고요. 그 다음에 기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 생시인데 병신시 그나마 괜찮은 생시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주가 잘 보세요. 수 요거 하나만 딱 빼놓고 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묘월에 수가 한 점도 없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간은 오해 통근하고 목의 생주를 받고 간목도 병화를 생주해 주게 되죠. 이 기토는 있다 하더라도 왕목에 의해서 파급됐기 때문에 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 사주가 목으로 종하든가 아니면 화로 종하. 근데 화로 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하면 인성으로 종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오화까지 있으면 또 인성 목으로 전해서 종왕격 내지는 종인격이 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그냥 일반 내격으로 봐야 되고 왕한 병화를 갖다가 자수로서 억제시켜주는 관성으로서 왕한 신을 억부와 용신법에 따라서 억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오 뭐가 되죠? 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오 충. 그러면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하고요. 묘월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화도 왕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묘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사지 굉장히 약한 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화가 있는데 자수가 있어서 이렇게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닥불이 엄청나게 크게 활활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바켓의 물을 갖다 끼얹게 되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더 잘 타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배수거신이라고 해요.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잔배자,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거자에다가 뗄나무 신자, 한 술의 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옛날 니어커라고 그러죠. 거기에 뗄나무가 가득 쌓여 있는 데다가 불을 놓고 한 잔의 물로 그걸 끄게 되면은 그게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더 잘 타죠. 지금 이 상황이 묘월에 목화가 왕한 중에 자수 하나 가지고 이 불을 끄려고 하면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충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오화라고 하는 것도 약간 상처는 받겠지만 자수는 증발돼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땅은 바짝바짝 마를 것이고요. 화는 점점 치열해지겠죠.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온도 조절 장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될 자수가 말라서 없어지는 것 같죠. 옛날로 치면 옛날도 아니죠. 요즘이죠. 논밭이 묘월에 물이 충분히 있어서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되는데 바짝 가물어 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쩍쩍 갈라진 그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가 좋지 않겠죠. 피부가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요 토라고 하는 것은 살에 해당이 되고 위에 해당이 되는데 목에 의해서 다 파극됐으니까 위장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요. 수가 없어서 건조해지게 되면 건선 같은 거 있죠. 건선 내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진다거나 무좀 같은 경우도 마른 무좀 같은 거 생기게 되는데 이게 건조해져서 그냥 말라서 뻣뻣해지는 것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건조해지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염증 반응 같은 것이 엄청나게 생겨요. 염증 알죠? 염증. 곱는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습진이 생긴다거나 여러분들 피곤할 때 입 주변에 구순염 같은 거 생기죠. 구순염 같은 거. 이것도 염증 같은 바이러스성 염증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또 입 안이 자꾸 헐어요. 이걸 갖다가 입 안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내지는 음부궤양 같은 거. 이거 알죠? 거시기 그 옆에 궤양 약간 습진 같은 거 많이 생기면 엄청나게 가렵고 특히 남자 여자 그쪽 이렇게 막 습진 생기고 하면 이제 바깥 긁느라고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러한 굉장히 좀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피부 발진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도 목화가 너무 왕한데 한쪽 양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음이라고 하는 금수로서 배합을 맞춰 줘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목화라고 하는 양으로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은 어떤 분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을묘 음이고 기묘 음이고 그 다음에 병자 양이고 갑오 양이니까 음양이 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완전 생초보 하자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순음으로 돼 있으면 음팔통 순양으로 되면 양팔통에서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주 명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네 글자 네 글자 양 이건 음양이 중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사주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밀함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사주도 비교 사주도 한번 봐봤는데 이렇게 편중된 사주는 뭔가가 안 좋아지더라도 좀 뭔가 안 좋은 것이 발현이 된다 보니까 생시 같은 거 사주를 볼 때 좀 특히 이게 출산 태길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참고해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년부터 대운이 자체가 화운이었기 때문에 이 수가 부족한 현상이 더더군다나 심해졌기 때문에 이때 많이 힘들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